하지 말란 말이다. 윤수는 어디로 간 거야? 1분이요. 1번? 지금 지진 나서 못 오고 있어요. 지진 났다고? 원장쌤 말씀. 자, 시작해보자. 34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34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34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201번 갑니다. 첫째 항이 8인 등차 수열이 있고 첫째 항이 8이야. AN이라는 수열의 특징 중에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이 8이라는 내용 나와 있고, 이때 그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질문 좀 이따 적을까? 어쨌든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느냐? 지금 문제가 원하는 급수의 대상이 되는 수열이 이거야. 이렇게 생긴 수열의 무한합을 구하는 거라서 먼저 얘가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맞지? 맞나? 네. 그래서 이것도 보나마나 분명히 등차 수열이 맞다면 얘 n에 대한 2차식이야. 얘도 n에 대한 2차식이고, 그럼 분모는 4차식. 분자는 등차 수열의 n 플러스 1번쯤 말하는 거니까 1차식을 말하는 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수열은 기본적으로 합을 구할 때 공식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수열은 아니라는 거지. 당연히 소거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모양 자체는 부분 분수에 어울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적어볼게. 일단 A n 플러스 1 앞쪽으로 빼고, 부분 분수로 분리하려면 앞쪽에 뒤쪽에서 앞쪽을 뺀 것에 대한 역수가 따로 곱해져야 될 테니까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것에 대한 역수 곱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두 종류의 분수로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생긴 수열에, 다시 이런 수열에 n항까지 합을 구하고, 이 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리미트만 붙이면 끝나게 되는 건데, 자, 지수가 물어봤으니까 지수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 지금 문제가 말한 SN이라는 건 이 수열의 n항까지 합을 말한다 그래서 지수. 맞지? 그럼 이렇게 생긴 수열에 얘는 몇 항까지야?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얘는 몇 항까지야? 그럼 이 수열의 n 플러스 1항까지 합에서 n항까지 합을 빼면 뭐만 남게 되지? 맞아. 뭐라고? A. N 플러스 1. 맞아. 이걸 계산한 결과가 바로 n 플러스 1번장이 되는 거야. 1항부터 n 플러스 1번장까지 합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더한 것만 빼줄 거니까 당연히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사라지게 되고 요 녀석만 남게 되더라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 녀석을 이용한 부분합을 찾아야 되는데, 암산으로 갈 거야. 부분합. 이렇게 생긴 수열의 1항은 S1분의 1 마이너스 S2분의 1, 2항은 S2분의 1 마이너스 S3분의 1, 3항은 S3분의 1 마이너스 S4분의 1,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풀마 지워지면서 남게 되는 건 맨 앞에 있는 S1분의 1, 맨 뒤에 여기다가 n을 집어넣었을 때 모양만 남을 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1. 지울 거 다 지우면 맨 앞에 첫 번째 항의 앞쪽, 그리고 맨 뒤에 n번째 항의 뒤쪽만 남게 될 거야. 맞나? 이게 지금 문제가 말한 수열의 모양은 안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주어진 수열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결과가 맞다는 거지. 따라서 문제가 말했던 질문, 그렇게 생긴 수열의 무한합은 부분합이었던 S1분의 1 마이너스 Sn 플러스 1분의 1을 리미트 처리해 준 것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말했다시피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은 몇 차식이라고 그랬어? 2차식. 이거 2차식이란 말이야. 얘 2차식이야.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는 입장이라면 얘는 분명히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녀석일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은 0에 수렴하고 있는 게 맞을 테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S1분의 1. 결국 S1이라는 건 첫 항을 말하는 거니까 A1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항이 이거밖에 없었던 거야. 정답을 원하는 데 필요했던 계산 과정에 필요한 숫자가 A1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8분의 1을 정답으로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겠고. 유리야. 저녁 맛있게 먹었어? 네. 이제 좀 추운가 봐. 반바지 안 입고 다니는. 네. 또 질문? 206번 가보자. 일단 선생님도 한번 문제를 파악해 볼게. OP1. OP1. 0,1에 찍혀있는 점이 P1이니까 길이 1 맞고, 그 다음에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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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계속 돌리는 느낌이네. 돌릴 때마다 만들어져야 되는 선분의 길이는 그 전 단계 선분의 표현 보니까 5분의 2배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 같고. 맞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X좌표 찾을 필요, Y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Y좌표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가보자. 규칙 파악이 될 때까지만 한번 반복을 해볼게. 일단 0,1부터 시작해서 Y축과 60도의 각을 이루도록 내려가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갈 건데, 이 길이가 전 단계 길이의 몇 배? 5분의 2배.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일단 계산하지. 5분의 2라고 하는 길이를 갖고 있는 선분이 될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무슨 좌표? Y좌표야. 그럼 누적한다. 여기다 계산을 해볼게. 1에다가 처음에 Y좌표가 1만큼 증가했어. 그런데 이 선분 때문에 Y좌표가 요만큼 지금 다운이 되고 있는 중. 지금 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이 때문에 변화되는 Y의 크기가 중요한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 몇 도라고 그랬지? 60도. 그럼 여기가 30도가 될 테니까 2대 루트 3대 1이 될 거라. 이 길이가 5분의 2면 이 녀석은 5분의 2의 얼마? 절반이 되는 거라서 얼마가 되는 거지?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5분의 1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한 순간의 Y좌표는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5분의 4라고 말하는 거겠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럼 계속하. 그럼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 60도라고 하는 각을 지키면서 이 전단계 길이의 5분의 2배니까 이 길이는 얼마 되는 거야? 5분의 2라는 길이의 5분의 2배니까 25분의 4. 5분의 2에 제곱되는 거 맞니? 근데 지금 우리가 또 알고 싶은 건 그렇게 만들어진 선분 때문에 현재 있는 점의 Y좌표가 또 이만큼 다운이 되게 되죠. 얼마큼 내려온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60도라서 여기 30도가 여기도 30도. 그럼 2대 1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의 몇 배? 이 녀석이 또 2분의 1배가 될 거라서 얼마가 되는 거지? 25분의 얼마? 얼마? 2가 다운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아직까지 뭐 규칙이 특별히 보이진 않아. 그 다음 계속 갑니다. 그 다음은 이 상태에서 60도로 갈 거니까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갈 건데 마찬가지 이 길이는 전 단계 길이의 5분의 2배. 그래서 5분의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니 얘들아? 이 길이의 5분의 2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직각삼각형 특수각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필요 없는 게 Y좌표의 변화를 따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선분은 그냥 수직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선분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길이 자체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네요. 아니 얘들아? 계속 할 거야. 아직까지도 규칙이 판단이 잘 안 돼. 지금 선생님 느낌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선분과 이쪽 방향으로 가는 선분과 이쪽 방향으로 가는 선분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는 선분은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관련이 있는 거야. 한 3개 정도만 하면 규칙이 보일 거라 생각이 들어. 그럼 이번에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가. 이 길이 얼마지? 5분의 2의 4제곱이야. 맞아. 내려갈 거니까 잠깐만. 어떻게 하지? 1과 마이너스로 표현할까? 내려갈 거고 5분의 2의 4제곱이라는 선분이 만들어져 있는데 5분의 2의 4제곱이라는 선분에다가 근데 이게 고지관돌이 이 길이 자체가 y좌표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마찬가지 이 길이를 이용한 2대 1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y좌표가 줄어든 거라서 이 길이의 몇 배? 이 길이의 2분의 1배만큼만 내려간다고 봐주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또 마찬가지 이 녀석의 5분의 2배니까 또 내려간다. 5분의 2의 5제곱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질 거고 그 성분의 2분의 1만큼만 다운이 돼. 맞니? 그리고 다시 올라가지. 얼마큼이 올라가? 지금까지 뭐 했어?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했어. 그럼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필요해. 그게 얼마? 5분의 2의 6제곱만큼 또 올라가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확인하고 싶은 규칙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성분들 사이의 관계 1 5분의 2의 세제곱 5분의 2의 6제곱 지금 선생님이 3개 미주신 거 무sun수열 등비수열 첫점 얼마고? 1이고 공비가 얼마니? 5분의 2의 세제곱이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점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선분들을 끝없이 누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근데 여기에다가 두 번의 감소가 있어. 그 두 번의 감소를 또 끊어서 할게. 잘 봐. 얘하고 많이 하질 않았네. 더 했으면 더 나오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만 가지고 보자고.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지. 아니 얘들아? 근데 처음에 이 길이도 봐봐. 이것도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게 낫겠다. 방금 표현했던 것도 원래 이 길이 5분의 2라고 하는 길이만큼 내려갈 건데 그 5분의 2라고 하는 길이의 2대1 비율만큼 그러니까 이 길이의 절반만큼이 내려가는 거였단 말이야. 맞아 얘들아? 그래서 다시 봐. 그래야지만 규칙이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가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공비 얼마? 공비 마찬가지 5분의 2의 세제곱 공비 5분의 2의 세제곱 그리고 얘가 첫째함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 들어간다.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버릴게. 1 마이너스 공비가 5분의 2의 세제곱이었지? 125분의 8분의 첫장은 얼마로 계산해야 돼? 첫장은 이거잖아. 마이너스 앞으로 빼놨어. 첫장 얼마로 계산할까? 5분의 1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그럼 저것도 표현을 다시 하는 게 맞았겠네. 얘들아, 이것도 표현 다시 적어줄게. 이 녀석도 마이너스 25분의 2라고 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놓고 이 다음 단계 성분이 5분의 2의 제곱이었거든. 그 녀석의 절반만큼을 내려가는 거였어. 그럼 이번에도 요 세 번째 걸려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규칙을 봤더니 공비는 마찬가지 얼마야?
125분의 8이 되는 게 맞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대신 첫째랑 역할을 해야 되는 녀석이 이 녀석이죠.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분의 2가 공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녀석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y좌표의 누적합이 빨간색,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y좌표의 누적합이 파란색.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에다가 떨어지고 있는 것 두 번을 각각의 등비수열의 규칙을 삼아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계산 끝내주면 정답 당연히 나오는 게 맞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깜짝이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 계속할게요. 34페이지로 더 있는 사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만 합니다. 넘겨보세요. 35페이지 질문. 얘들아, 35페이지 묻고 싶은 데 있는 사람 있니? 난이도가 썩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울 법 하긴 한데 처음 배우는 거라서 괜찮아? 오케이. 준석이도 괜찮아? 그럼 마지막 36페이지 질문 215번 가볼게요. 215번 뭔가 보니까 계속 위쪽으로 점점점점점 계속 뭔가 부채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느낌 드네. 그 규칙을 문제 설명 읽으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문제풀이 시작해보자. 일단 특수각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B1, C1을 가지고 걔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구나. 그럼 이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부채꼴이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이 뭐냐면 거기에 수선을 그린 상태에서, 그럼 다시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B2, C2를 한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알아? 이게 반지름이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부채꼴을 그려달라는 얘기지. 한 번만 더 그릴게. 여기에서 수선을 꽂고, 또 마찬가지 얘를 반지름으로 하고 있는 부채꼴을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가는 거거든요. 이때 계속 읽어보자. 했을 때 만들어진 S1부터의 누적합. S1이 누구냐? 맨 첫 번째 있는 부채꼴. 얘들아, 그럼 이게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가 돼야 되는 거겠네. 이게 첫째 항이 돼야 되는 거겠어. 아니 얘들아? 그럼 첫 항부터 찾으러 가자고. 첫 항. 여기 길이 안 나와있어? 여기가 12라고 했구나. 그럼 A부터 반지름 얼마짜리 부채꼴? 12.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2분의 1? 우리 삼각함수 배울 때 했던 거. 중심각 세타고 반지름 길이 얼을 때 호의 길이는 뭐가 되고 얼 세타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되네? 아니야. 2분의 1 얼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얼 하나에다가 나머지 얼 세타는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2분의 1 얼 L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갑니다. 2분의 1 얼 제곱 세타는 60도. 대신 얘는 호도법으로 써야 되는 거지. 60도를 적는 게 아니라 3분의 파이를 적어야지만 올바른 넓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럼 분모 계산이 6, 22, 6, 4, 24, 24파이가 됩니다. 첫째 항 24파이. 여기가 되나? 이제 공비 찾으러 가야 돼. 그 공비라는 건
이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로 가고 이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로 가는 관계를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 둘째 항 직접 찾아서 공비 찾을 이유 없다고 그랬지. 닮은비 이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보자고. 얘들아 여기가 12면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 24야. 1대 2대 루트 3이 될 테니까 24야. 그런데 이게 지금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길이 12였거든. 그걸 그대로 빗변에 있는 쪽으로 연결한 거니까 이 길이도 현재 12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나머지 이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지? 12가 되는 거야. 여기서 잘 봐. 닮은 비가 나올 테니까 닮은 비는 지금 봐봐. 첫 번째 부채꼴 만들 때 사용했던 삼각형이 이거였어. 그리고 두 번째 부채꼴을 만들 때 써야 되는 삼각형이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첫 항을 사용할 때 만들 때 이용했던 삼각형이 이거였다면 두 번째 도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삼각형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항을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첫 번째 도형을 커다란 직각삼각형으로 만들고 앞으로 만들게 될 두 번째 도형을 이 조그만 직각삼각형으로 만든다면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비율은 첫 번째 있던 직각삼각형과 두 번째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의 비율과 다르지 않을 거란 얘기야. 맞아? 그럼 지금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가 이 길이잖아. 여기가 12래. 그럼 첫 번째 도형에서도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이 길이 가지고 닮은 비를 찾고 싶으면 첫 번째 직각삼각형에서도 얘를 가지고 닮은 비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대응하는 변이 이 녀석과 대응하는 변이 얘가 될 테니까. 근데 이 길이는 얼마야? 12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첫 번째 도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중에 긴 변의 길이가 12루트 3이었던 걸 이제 두 번째 부채꼴을 구할 때 사용해야 되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짧지 않은 쪽 이쪽의 변의 길이가 12로 줄게 되더라. 그래서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걸? 루트 3대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 늘어지고 있다는 느낌 들겠지만 분명한 건 이 두 번째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해서 구한 첫 번째 항과 구한 두 번째 항 사이의 비율 가지고 공비를 찾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건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그래서 닮은 비가 이거니까 어차피 내가 더해야 되는 게 넓이야. 닮은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넓이 비가 필요한 거라서 몇 대 몇으로? 3대 1. 따라서 공비는 3분의 1로 해주는 게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럼 끝난 거지. 다 등비수열의 누적합이니까 최종 결과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24파이. 그래서 3분의 2분의 24파이니까 3분의 2분의 24파이니까 12 곱하기 36파이가 정답이 되는 건가? 지금처럼 계속 끝없이 부채꼴을 누적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무한개의 부채꼴의 누적합이 36파이를 향해 가까워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단위 없으니까 그냥 36파이라고만 적으면 되겠네. 자, 또 질문? 이렇게 등비급수 문제 중에서 모의고사에 출제될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신을 대비하는 수준이라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완전히 쉬운 문제들도 아닌 거고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갈까? 37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219번 가볼게. 어느 스마트워치 배터리는 방전된 후 재충전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00분의 1만큼 줄어든다. 완충이 된 새 스마트워치의 배터리를 처음 방전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50시간. 처음에 50시간. 그 다음은 50시간에 200분의 1만큼 줄어든 시간. 그 다음은 또 그 녀석이 200분의 1만큼 줄어든 시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때 질문.
얘를 계속 충전하고 썼을 때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총 누적 시간을 구해보라는 거죠. 자, 처음 쓸 수 있는 시간 몇 시간이라고? 얘들아, 문제 읽어봐. 이거 첫항 50으로 하는 거 맞을까 안 맞을까? 지금 이 문제는 50을 첫항으로만 하는 게 맞아? 아니면 50에 200분의 만큼 줄여서 계산된 녀석을 첫항으로 하는 게 맞아? 문제 읽어봐. 우리나라 문장이니까, 우리나라 말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지난번에 220번 문제였던가? 이건 재활용되는 모든 병의 수를 구하는 거였어. 그래서 처음에 출시됐던 몇 개였니? 10,000개의 병은 계산해서 뺐거든. 문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처음 생산한 건 재생산이 아니니까 그건 빼야 되는 게 맞지. 그럼 219번도 같은 맥락으로 문제를 읽었을 때 분명히 처음에 쓸 수 있는 시간이 50시간이라고 했어. 그 50시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누적 시간으로 계산할 때 그 50이라는 걸 첫항으로 집어넣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배터리가 방전된 후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이거 선생님도 헷갈리네 갑자기 또 그러고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된 후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이 스마트워치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합을 구하시오. 방전되면 충전하겠다는 얘기야. 방전된 후부터 계산하라는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 혼란이 왔네. 처음 방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50시간이다. 아니야. 재충전하는 과정을 하나씩 반복할 때 얘는 처음 50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방전되면 재충전하겠다는 말인 거고 그렇게 재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체 시간을 찾으라는 건 처음에 쓸 수 있는 50시간도 계산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처음에 완충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몰라주고. 이거 답도 한번 맞춰봐야겠다. 선생님은 이것조차도 계산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래 얘들아, 두 번째는 이제 50시간 다 썼어. 완전히 방전됐어. 재충전하면 얼만큼이 줄어든다 그랬어? 200분의 1만큼 줄어든다 그랬지? 그럼 쓸 수 있는 건 200분의 109. 이게 중요한 거야. 50에 200분의 1만큼은 절대 이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양이지만 계속 쓸 수 있는 건 그 50에 200분의 1만큼은 못 쓰지만 나머지 200분의 199만큼은 더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항이 돼야 되는 거겠지? 세 번째 항은 다시 이 시간, 어떤 시간? 50 곱하기 200분의 199만큼을 쓸 수 있던 그걸 다 쓰고 방전이 됐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다시 충전을 하게 되면 그 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의 200분의 1, 이 시간의 200분의 1은 또 사라지고 나머지 200분의 199만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첫 점 얼마로? 50으로. 공비는 얼마로? 200분의 199로. 그래서 결과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분모 얼마지? 200분의 1. 200분의 1분의 50이니까 200 곱하기 50이 정답이 되겠구나. 200 곱하기 50이 얼마인데? 많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 한번 답 좀 봐봐. 10,000시간 맞아? 그럼 이 문제 해석처럼 그냥 처음부터 쓸 수 있었던 그 50시간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방전되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할 거니까 그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고 헷갈릴 것 같아. 배터리가 방전된 후 재충전하여 쓸 수 있는. 그럼
방전되고 난부터 계산을 하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가 싶다가도 어차피 배터리는 방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쓸 수 있었던 50시간부터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인 거죠. 국어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첫 항을 누구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해보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자, 또 질문. 223번 가볼게. 33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낼 때 33분의 8부터 얘들아, 이거 찾는 방법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되지. 계산해서 끝도 없이 무한소수가 나오는 걸 찾아도 되고, 아니면 우리 순환소수 유리수를 만들 때의 규칙 이용해서 33분의 8은 99분의 24 99분의 24라는 건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때 반복되는 숫자가 2와 4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지. 직접 나눠봐도 아마 0.24242424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33분의 8이라는 숫자가 99분의 24와 같고 99분의 24라는 형태의 유리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순환소수는 순환마디 2와 4에 찍혀있는 순환소수 0.24라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맞습니까? 계속 읽어볼게. 이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고 부르겠대. 이거잖아. 소수점 아래 n번째 숫자를 AN이라고 부른다 했으니까 여기 한번 적어볼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숫자 2죠. 그게 첫 번째야.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숫자 4지. 그게 두 번째야. 소수점 아래 세 번째 다시 2.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 숫자 다시 4. 그러니까 이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은 2, 짝수 번째 항은 4라는 결론을 지어주면 되겠고, 계속 읽습니다. 이때 어떤 녀석의 급수를 원하고 있느냐? 11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수열의 무한급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볼게. 얘들아, 이 수열의 첫째 항 누구야? 11분의 2 더하기 둘째 항은 11의 제곱분의 4, 세 번째 항은 11의 세제곱분의 2, 네 번째 항은 n제곱의 4제곱은 되는 거니까 11의 4제곱분의 4. 이렇게 가는 녀석인 거 맞아? 그래서 지금 분자의 모양이 24, 24, 24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수열은 사실 아무 수열도 아니죠. 하지만 홀수 번째항 끊고 짝수 번째항끼리 따로 묶어서 끊는다면 홀수 번째항만 끊는 녀석도 등비수열, 짝수 번째항만 끊는 애들도 등비수열. 그래서 먼저 같이 하자. 홀수 번째항 공비 얼마? 11의 제곱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얼마지? 11분의 2로 진행해주면 홀수 번째 항들의 누적합이 나오게 될 거고, 더하기 짝수 번째 항들끼리만 누적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등비수열. 공비 얼마죠? 공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곱해진 게 121분의 1이 될 거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은 누구로? 121분의 4를 첫째 항으로 해서 홀수 번째들만 누적한 등비수열의 급수와 짝수 번째 항들만 모아놓은 등비수열의 급수를 각각 계산한 다음 마지막에 더해주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 되니 지수야?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럼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건가? 좋아. 그럼 우리 드디어 미적분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자고. 잠깐만 분필 좀 여기 챙겨올게.
이제 드디어 미분 적분 들어갈 차례가 됐는데 그거 당장 미분이 나오는 건 아니고 자, 사실 이 페이지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 지수함수의 극한. 지수함수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말하는 거지. 맞나요? 그리고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약속은 저 지수함수에 들어가는 및 A의 규칙, 기본적으로 양수만 쓸 수 있다. 절대 1을 쓸 수 없다. 맞습니까? 우리 수원에서 배웠던 거 빨리빨리 기억해봐. 지금 뭐 원장님이랑도 아마 수업하고 다시 수업하고 있을 텐데 밑이 1보다 크다면 0,1을 지나가면서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수함수의 밑이 0과 1 사이라면 0,1을 똑같이 지나가지만 이렇게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감소한 형태의 지수함수가 나타나게 되더라. 맞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지수함수야. 이때 만약에 여기에 극한을 물어봐. 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의 극한은 어디로 가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어디에 수렴하게 되지? 0에 수렴하게 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극한이 취급이 된다면 0에 수렴할 거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극한을 묻는다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맞니? 어렵지 않다. 로그 함수 바로 이어서 갈게.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로그 함수라서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x축이 정근선이었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보니까 x축이 정근선이 함수의 역함수라면 그 함수의 정근선은 y축으로 뒤집히게 될 테고 밑이 만약에 1보다 컸다면 y축을 정근선으로 하고 1,0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가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였다면 1,0을 지나고 y축을 정근선으로 하며 지금처럼 감소하는 모양의 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때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가 여기 들어와 있어.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는 이렇게 갈 거야.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물론 가면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느려지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착하면 마치 점근선이 있는 것처럼 멈추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지. 이건 분명히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 맞을 거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하지만 똑같은 로그 함수를 두고 x가 이번에 음의 무한대 없어. 로그 함수의 진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양수밖에 없지 y축의 왼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죠. 그래서 극한을 물어볼 때 로그 함수는 이렇게 물어보죠.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황. 0 플러스로 가고 있다는 건 이 그래프의 y값이 이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 될 거라 정답을 뭐라 말하는 게 맞겠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네, 이거 그냥 과제 없이 빨리빨리 그냥 끝내버리자. 240번부터 255번까지 그냥 순식간에 정답 마무리해보세요. 최대한 빠르게 240번부터 255번까지 오늘 선생님이랑 진지하게 배워야 되는 게 여기가 아니야. 이미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복습하는 시간이 없었어도 금방금방 정답을 말할 수 있는 파트의 문제라서 지수함수 극한하고 로그함수 극한은 지금 처음 배우는 게 맞지만 계산하는 게 힘들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이미 우리는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다져왔기 때문에
자, 일단 끊어서 6문제에 대한 질문 한 명씩 돌아가서 계속 해볼게. 준서가 240번 양의 무한대로 발산. 지수야 241번은 뭐라고? 어디로 발산? 음의 무한대? 응? 다시 봐봐 지수야. 지금 지수 함수는 미치 얼마야? 5분의 1이면 지수가 이 문제를 풀 때 떠올리고 있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었을 건데 이때 x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했어? 음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이 함수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럼 뭐라고 말했어야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말을 했어야겠죠. 다시 간다. 지수야 242번은? 그렇지, 영의 수야. 준서가 243번은? 243번 일단 한번 합쳐볼래? 이거 지수함수 분모 분자에 있는 거 합치면 몇 분의 몇의 x제곱이 되나? 4분의 9라는 수의 x제곱. 맞아. 지금 준석이 말처럼 그 네 번째 문제는 합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미칭 1보다 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되는 지수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돼야 되고 질문은 x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 음의 무한대로 가. 그럼 지금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건 이쪽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준서가 얼마로 대답해야 되지? 0에 수렴한다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계속할게. 지수야 244번은? 맞아. 이런 거 그냥 대입하면 그만인 거지. 4분의 25에 수렴. 오케이. 그 다음 준석이 245번은? 6분의 1에 수렴한다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빨리 나머지 문제들 이어서 해요. 한 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질문해가지고 바로바로 간단하게 답 말하고 끝낼 테니까. 자, 이번엔 누구부터 해볼까? 이번에는 지수야 246번? 음의 무한 맞지? 3의 x도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맞고 5x도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만 우리 이미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도 공부했듯이 미치 큰 녀석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빠르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 준서가 x 어디로 가고 있는 극한이야? 247번은? 음의 무한대로 가. 그럼 준석이한테 질문해 볼게. 분모가 5의 x제곱도 있고 5의 마이너스 x제곱도 있어. 누가 더 값이 크게 나오는 녀석이지? 5의 마이너스. 그렇지. 봐봐. 5의 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5의 마이너스 x는 5의 마이너스 1의 x제곱 말하는 거니까 5분의 1의 x제곱을 말하는 거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x가 어디로 가는 극한이 지금 247번 문제냐면 음의 무한대로 갈 거거든.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 얘는 0으로 가고 있어. 얘는 별 영향이 없어.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음의 무한대로 갈 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석이 대답처럼 247번의 분모 5의 마이너스 x 때문에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5의 마이너스 x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 분모 쪽은 얘 때문에 무한대, 분자 쪽은 얘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같은 기준의 무한대로 가는 애들 약분한다 생각하면 얼마에 수렴한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게 맞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다시 지수 248번. 리미트 옆에 붙어있는 로그 보고 함수라 생각하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 밑이 1보다 큰 3이니까 증가함수. 그럼 0 플러스 럼이 어디로 가지? 그렇지. 지금 지수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그래프의 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어. 그러니까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일 거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준서가 249번은 양의 무한대. 좋아. 지수야 250번은 밑이 얼마야? 2분의 1. 그럼 이 함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하는 함수의 모양 떠올리면서 0 플러스 쪽으로 보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준서가 251번은 음의 무한대. 맞지? 다시 지수야 252번 로그 2의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준서가 253번은 그렇지. 로그 5분의 1의 5가 정답일 거니까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맞니? 그럼 다 같이 하자. 254번.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진수가 x의 제곱 더하기 1이야. x가 무한대로 가면 x제곱 더하기 1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 그런데 그 무한대가 지수가 되어 있는 로그가 밑이 4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하는 상태에서 진수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갈까?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봐주면 되겠죠. 양의, 다시 로그 4의 표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모양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로그 4의 무한대라는 건 로그 밑을 4로 하고 있는 로그 함수에서 x를 끝도 없이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간다 말하는 게 맞겠고, 255번. 일단 함수부터 봐. 밑이 둘 다 3의 로그들끼리 뺄셈이 돼 있으니까 합치면 로그 3에 뭐가 돼 있는 거? x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되어 있는 건데, x 어디로 가고 있대? 이 극한은 양의 무한대. 그럼 이거 어디에 수렴하게 되지? 3에 수렴하게 되고, 그럼 전체 극한은 로그 3의 3으로 간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 문제는 1에 수렴한다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습니다. 조금만 좀 생각을 빨리빨리 해주면 돼. 천천히 해서 하면은 뭐 금방 다들 다 정답 100% 말할 수 있었겠지만 조금만 속도감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선생님이랑 제일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게 바로 무리수 2라는 녀석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루트, 제곱근을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무리수 파이밖에, 원주율을 의미하는 파이만 배웠거든요. 그 파이는 루트를 쓰고 있진 않지만 파이라는 그 기호 자체가 무리수를 말하는 약속이었어. 그것처럼 오늘 2라고 하는, 그 소문자 단순히 2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도 어떤 수를 의미하는 기호인데, 어떤 수를 말하는 거냐? 자연상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숫자, 그리고 무리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야. 근데 무리수야. 그 무리수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탄생됐는지 봐봐. 일단 무조건 외웁니다. 얘들아, 이게 자연상수의 탄생 배경이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x의 0에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 수가 누군가를 향해 가더라. 그 누군가를 향해 가는 숫자가 선생님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대충 근사값으로 뭐 이런 무리수가 나오거든. 실제로 실험하는 배경을 봐고, 이거 수학자들이 실제로 계산을 했어. x가 0으로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x에다가 0.1 넣었을 때, x에다가 0.01 넣었을 때, x에다가 0.001 넣었을 때, 실제로 x의 0으로니까 이거 0.0000 될 거고, 그 녀석의 역수가 거대한 크기의 무한 거듭제곱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 맞아?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계산을 했어. 다 막 했더니 처음에 이때쯤에는 뭔가 숫자가 막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마지막에는 이 숫자가 점점 0에 가까워질수록 그 녀석의 역수만큼의 거듭제곱을 최종적으로 계산한 결과가 정말 이 녀석에 근접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자연상수라는 것도 말 그대로 극한을 통해서 계산된 탄생된 숫자라고 봐주면 돼. 어떤 극한? 이렇게 만들어진 극한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어떤 무한소수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찾아내게 됐는데 그 무한소수를 앞으로 쓰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 사실 수학 완전한 전공자가 아니라서 저 자연상수라고 하는 녀석의 어떤 효용 가치를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되게 빈도 있게 사용되는 건 알거든.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뭐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봤더니 어떤 무리수가 탄생이 됐고 그 무리수를 앞으로는 이렇게 쓰겠다. 이름은 자연상수라고 부르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됐니? 머릿속에 외워두자. 자연상수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1에다가 얼마를 더해? 0에 가까운 수를 더해. 그리고 그 녀석에 얼만큼의 거듭제곱을 해? 그 0에 가까웠던 그 더한 수의 역수만큼을 거듭제곱을 해. 그렇게 외워주는 게 좋아. 자연상수를 그냥 1 플러스 x의 x분의 1 제곱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 자연상수를 처음에 탄생시켰던 그 연습한 어떤 반복했던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1에다가 점점 더할 건데 0에 가까워진 수를 더하고 나서 그 더해서 만들어진 숫자의 거듭제곱을 그 더했던 숫자의 역수의 크기만큼으로 거듭제곱을 했더니만 그게 어떤 무리수에 가까워지더라. 끝도 없이 반복되진 않는 무한소수에 가까워지더라. 그렇게 나온 소수를 우리는 자연상수라고 부를 거고 앞으로는 그 수의 표현을 원주율을 말하는 수의 표현을 원주율을 의미하고 있는 기호 파이를 쓰는 것처럼 저것도 하나의 숫자인 동시에 기호라고 봐주면 되겠어. 자연상수를 나타내는 수이자 기호라고 봐주면 돼. 됐습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거. 오늘 배워야 되는 모든 수업의 근간이 여기서부터야. 이거 가지고 이제 다채로운 녀석을 만들어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갑시다. 하나만 더 이용해볼까? 얘들아 이거라. 그럼 같은 식도 만들 수 있겠네. 리미트 1 더하기 x분의 1에 x 제곱해도 되는 건가? 어차피 이 더해야 될 숫자에 역수만큼의 거듭제곱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외워야 된다 그랬지. 1에다가 어떤 수를 더한다 그랬어? 0에 가. 그럼 얘가 0에 가려고 한다면 x가 어디로 가야 되니? 이번엔 무한대로 가야 되겠지. 이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게 다른 표현이게 같은 표현인 거야. 그래서 어떨 때 x를 더한다면 x분의 1을 제곱하고 x분의 1을 더한다면 x제곱을 하고 어떨 때 0으로 가는 극한이었고 어떨 때 무한대로 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상수의 탄생 배경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때 그냥 단순히 1 더하기 x의 x분의 1, 1 더하기 x분의 1의 x를 그렇게 외우기보다 1에 가까운 수의 거듭제곱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1에다가 더하고 있는 숫자가 0에 가까워질 수 있는 모양에 어울리는 극한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외우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됐니? 자, 이거 무조건 암기.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 더 배울게. 자연 로그 하나 더 추가하자. 우리 로그면 로그인데 로그 앞에 이름 따로 붙여서 불리는 로그 하나 배운 적은 있는데 어떤 로그? 그냥 로그라고 안 하고 앞에 땡땡 로그라고 상용 로그, 밑이 얼마인 로그? 그렇지. 그것처럼 자연 로그는 밑이 자연상수인 로그를 말하는 게 바로 자연 로그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적는 거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밑이 자연상수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부를 건데 상용 로그는 밑집을 안 적어도 되는 거 알고 있나? 그것처럼 자연 로그도 얘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약속이니까 외우자. 앞으로 밑이 자연상수로 주어져 있는 로그를 우리는 자연 로그라 부를 거고 그 자연 로그는 LOG, 로그라는 기호 대신 LN이라는 걸 써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약속인 거 외워주면 돼. 밑이 2인 로그는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 적을 때 어떻게 적으면 된다? 로그가 아니라 ln을 적어서 ln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얘가 의미하는 게 요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럼 그냥 그 ln 옆에다가 문제가 원하고 있는 진수만 적어주면 끝나게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얘를 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 반드시 외운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되는 수업에서 필요한 공식들 설명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그 밑에 잔뜩 나와 있는 공식들 한번 눈여겨보고 선생님하고 좀 이따 수업하기로 해. 상수? 네.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게 이게 그냥 자연상수야. 아니 이게 막 암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자,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게 이거 외웁니다. 이거 외우는데 이 ln이 밑이 얼마 있는 거 말하는 거라고? 그럼 뭐 증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요거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 맞나? 네. 이 ln 앞에 분모 자리에 x 있는 걸 그냥 x분의 1로 곱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 맞나? 그러니? 그리고 로그의 성질 중에 진수 앞에,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사실 진수의 거듭적으로서 내려올 수였어. 그러니까 이 x분의 1을 이렇게 올리는 거 상관없는 거야. 맞지? 그런데 x가 어디로 가는 극한이었어? 0으로 가는 극한이야.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요거 계산한 결과 누구에 수렴한다고 그랬어? 이거 자연상수에 수렴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밑도 2고 진수도 2니까 정답이 얼마겠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로그의 극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모양을 봐봐. 1 플러스 x라는 진수가 있는데 그 진수에 x분의 1제곱만 있으면 얘는 0으로 가는 상태에서 자연상수 2에 수렴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필 그 자연상수 2가 밑이 2인 로그의 진수 자리에 박혀있는 수다 보니까 그냥 그 결과를 1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이해돼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자연상수의 탄생 배경이야. 무조건 이렇게 생긴 결과는 자연상수 2가 되는 거야. 네. 맞지? 그럼 그것도 여기서도 똑같이 이 ln 앞에 곱해져 있는 x분의 1만 진수의 거듭적으로 올려주면 ln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0으로 가고 있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만 계산을 한다면 그게 얼마에 수렴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쟤를 그냥 쟤도 로그니까 저걸 그냥 올리면 되는. 그렇지. 로그의 성질이 뭐야? 앞에 있는 수는 진수의 거듭적으로 올려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올라가는 숫자가 x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게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자연상수 2가 되고 그 자연상수 2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게 ln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얼마다? 1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첫 번째 공식.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도 요거 진행할 거예요. 이건 이제 증명이 좀 필요해. 이게 왜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말해준다면 지금 아까도 그랬지만 사실 지금도 볼까?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 자연상수거나 말거나 어쨌든 모든 수의 x가 0으로 가면 모든 수의 영제곱은 어디에 수렴하지? 1에 수렴해.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극한의 모양이 0분의 0꼴이야. 맞아? 보통 우리 0분의 0꼴은 수투에서 배울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었어? 0분의 0꼴은? 그렇지. 분모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는 인수를 찾아서 제거한 다음 더 이상 0분의 0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을 때
다시 한번 대입해서 극한을 구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지금은 얘를 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0분의 0꼴의 극한인 걸 확인했어. 그럼 빨리 분모 문제에 어떤 인수를 찾아서 지을 준비를 해야 돼? x라는 인수를 찾아서 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분모는 지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거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 찾는 거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안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0분의 0의 형태를 갖고 있는 x를 지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 그래. 그리고 이거 지나면 삼각함수의 극한도 배울 건데 삼각함수의 극한도 공식이 있어. 근데 그 공식을 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삼각함수에 외워야 되는 공식도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이거든. 0분의 0꼴인데 우리가 수트에서 했던 것처럼 인수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안하고 생각해낸 게 자연상수였던 거고 자연상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고자 했던 거죠. 그래야지만 0분의 0꼴의 극한이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게 이유인 거야.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고. 평소처럼 인수만 찾아서 제거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겠지. 그럼 갑니다. 얘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증명하는 과정만 잠깐 보여주고 정답 적고 지우도록 할게. 누구? 얘를 잠깐 치워낼 거야. 누구를 치워낼 거라고? 2의 x제곱 마이너스를 치워낼 겁니다. 그럼 얘들아 좀 이따 선생님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거야? 나 여기다 t 집어넣을 거야. 이 극한을 누구에 대한 극한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t의 극한으로 바꾸겠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t로 바꿔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간다. x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 x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 0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 그럼 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x가 0으로 가고 있다면 t도 어디로 가고 있는 게 맞게? t도 0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 그냥 0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확인했잖아. x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 전체도 0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t도 0으로 가고 있는 게 맞고 이제 남은 거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네. 2의 x가 누구예요? 1 플러스 t야. 맞습니까? 맞니? 그리고 얘들아 이거 x 정리하면 x는 누가 되는 거야? 로그 써볼 로그. 로그 2의 1 플러스 t라고 바꾸는 거 맞아? 여러분들 2의 세제곱 8 할 때 이거 지수를 대답하도록 만든 기호가 로그니까 3이 로그 2의 8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거 위치 2고 진수가 1 플러스 t가 되는 로그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양변에다가 똑같이 밑이 자연상수인 로그를 취한다고 생각해도 좋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ln 1 플러스 t가 되는 거겠죠. 됐니 준서가? 지수 됐어 이거? 확실히 됐어? 천천히 봐 천천히. 지금 이거야. 지금 얘 t로 놓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여기는 모든 x를 t로 바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x가 0으로 가는 걸 이용해서 t도 0으로 가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 이제 이 x에다가 어떤 t를 넣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걸 x를 t에 대한 수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부분적으로 정리한 과정이 여기까지 됐고 이걸 x로 바꾸는 방법이 얘가 밑이 되고 얘가 진수가 되는 로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x가 밑이 2로 표현되어 있는 1 플러스 t라는 녀석의 로그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리밋 x가 0으로 가듯이 t도 0으로 가고 x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 ln 1 플러스 t를 넣을 거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리에 누구를 넣을 거냐? t를 넣을 거고 맞지?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런데 봐 분자 쪽에 있는 t를 번분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내가 모양을 바꿔볼게. 이 t가 분모 자리로 내려온다 친다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는 진수의 거듭 제곱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t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 그럼 요거 이게 누구의 정의였지?
이게 자연상수 2의 정의였단 말이야. 그럼 ln 2가 누가 되는 거야? ln이 밑이 얼마인 로그? 2인 로그. 진수도 2, 밑도 2. 그럼 얼마? 1. 그래서 1에 수렴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모양 무조건 외워야 돼. 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말했지. 분명히 나는 0분의 0꼴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 0분의 0꼴을 계산하고자 하는 그 함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식이 평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다항식 정도 위주의 수식들이 아니라 로그 함수가 들어가거나 지수 함수가 들어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조건 이 두 가지를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근데 저 2를 그냥 저기에 대입을 하면 x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1 돼서 다시 뭐라고? 그 여기 2를 있잖아요. 이거? 여기 어. 그냥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네, 1 나오지 않나요?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는 거야? 저 식이 1 플러스 x분의 그럼 지금 지수 말대로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 대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에 x분의 1로 대입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거기에 x승을 하면 x끼리 이렇게 돼서 어디에 x승을 해? 2의 x승이잖아요. 누가 2의 x승이야? 여기 식에 아, 2의 x승이니까 이거의 x승이니까 네. 그러면 x 플러스 1 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단독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의 x승은 맞지만 네. 지금 지수가 생각하고 말하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의 x승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 단독으로 된 것도 어쨌든 2 아니에요? 아니 단독으로 된 건 2가 아니지. 0으로 가고 있는 게 보장이 돼야 자연상수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럼 지금도 사실 이거 뭐 0으로 가고 있는 거 자연상수 2니까 요거 지워서 1 플러스 x에서 1 빼면 x만 남고 x분의 x니까 1 된다. 완전히 참신한 풀이 방법인데 근데 앞에 리미트가 0으로 가는 걸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0으로 가는 걸 보장하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은 이거야 이거. 0으로 가는 게 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2라는 걸 자연상수의 정의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긴 걸 집어넣어야 돼. 그게 당연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큰 차이가 없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리미트를 데리고 있는 녀석의 x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여기 있는 거고 여기를 그냥 지수 법칙을 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다는 거지. 나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처음이네. 네, 딱 처음 보자마자 그건가?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지수도 나중에 풀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다가 그걸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준석이한테도 지수한테도 요구하는 건 이렇게 생긴 모양이 1이라는 걸 외우라는 거야. 외우는 게 중요해. 얘와 같은 결과가 1이 된다는 걸 외워서 풀자는 뜻인 거야. 아예 이걸 하나의 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이 녀석을 어떤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나오는 다양한 형태들을 무조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할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게 맞고 세 번째 첫 번째랑 모양은 똑같아. 근데 차이가 있어. 밑이 자연상수 2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밑일 거야. 됐니? 됐니 얘들아? 그럼 잘 봐. 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이거 이쪽으로 빼면 x분의 1인 거 맞아? x분의 1로 넘겨주면 1 플러스 x에 x분의 1 제곱이니까 x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의 x분의 1 제곱은 누구의 수렴한다? 2. 그래서 정답은 누가 돼야 돼? 로그 a의 2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모든 결과들을 자연상수를 담고 있는 일반적인 로그들을 전부 자연로그로 바꾸는 게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약속이 된 것처럼 정답을 말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미치 A 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미치 자연상수로 표현된 노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럼 얘를 미치 2인 녀석으로 바꾸면 진수하고 미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지. 로그의 밑변화 공식 성질 중에 진수하고 미치를 바꾸면 로그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몰아주면 돼? 로그 2를 몰아준다고 했어. ln a분의 1이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니?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2번이랑 모양이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치 자연상수가 아니라 일반 녀석일 때. 됐니? 그럼 이것도 잠깐 할까?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t로 넣기로 할 거야. 그럼 이거 a의 x는 1 플러스 t가 될 거고, 그래서 x는 누가 될 거냐? 로그 a의 1 플러스 t로 바꾸게 되는 게 맞겠지. 그리고 x 어디로 가고 있다고? x 0으로 가고 있으면 얘 어디로 가지? 얘 어디로 가? 1로 가. 그럼 이 전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t도 0으로 가고 있는 모양이 인정될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이 모양을 치환된 형태로 다시 적게 되면 이미 x가 0으로 가는 것처럼 t도 0으로 가고 있을 거고, x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 로그 a의 1 플러스 t, 그리고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리에는 t를 넣을 거다. 맞습니까? 지금 이 녀석을 치환을 통해서 정리한 모양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봐. 분자에 있는 t를 분모조를 끌어내리면 얘는 1이 되고 여기는 t분의 1이 되고, 그 t분의 1 진수의 거듭적으로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럼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얼마에? 2에 수렴하게 될 거고, 그럼 최종 결과는 로그 a의 2분의 1이라는 형태에 수렴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미치 자연상수인 녀석으로 바꾸게 되면 얘 분자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 맞아? 역수 형태로. 그래서 얘가 얼마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 ln a에 수렴하게 된다는 걸.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랑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 모든 극한 문제는 그냥 대입만 하면 딱딱딱딱 정답이 나오는 기본 문제 말고, 뭔가 x가 향하고 있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모양이 0분의 0꼴인 동시에 지수함수라든가 로그함수가 사용되고 있는 극한을 볼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녀석의 수렴된 결과,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라는 거지. 얘네들의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네 가지는 외워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미치 2인 로그 함수의 극한 x분의 ln 1 플러스 x, 그 다음 x분의 2x 마이너스 1 전부 1에 수렴하게 되고, 그런 모양과 똑같은데 미치 자연상수가 아니라 일반 미치일 때, 지수의 밑도 자연상수가 아니라 일반 상수일 때로 만들어진 녀석들은 먼저 로그 쪽은 ln a분의 1로, 그리고 지수 쪽은 ln a라는 값에 수렴하게 된다는 걸 완전히 공식으로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돼 있어야지만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43페이지 밑에 봐봐. 256번 정답 얼마하게? 자연상수 2조. 봐봐. 1에다가 얼마 더했어? 3x. 근데 x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1에다 0에 가까워서 더하는 거 맞지? 그리고 그 녀석이 거듭제곱 좀 봐봐. 더한 숫자에 역수 곱해져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상수 2가 되는 거지. 맞아 얘들아? 그럼 257번. 문제 변형해 볼게. x 어디로 가고 있대 얘들아? 0으로 가고 있어. 누구? 1에다 얼마 더하고 있지? 4x도 하고 있어. 근데 4x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이걸 자연상수를 이용하려면 이 지수 자리에 더 적혀 있어야 되는 숫자는 누구분의 1. 그런데 지금 현재 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맞습니까? 맞니?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들아 대답해봐. 여기 어디에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그럼 정답은 뭐가 된다? 2의 4제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258번도 1 플러스 x. 이거 좀 걱정되네? 근데 극한 좀 봐봐. x 어디로 가고 있대? 그럼 얘 어디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얘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이걸 자연상수를 이용하려면 여기 몇 번만큼의 거듭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지? 5분의 x가 있어야 돼. 이해돼? 근데 지금 얼마 붙어 있어? x 붙어 있잖아. 그럼 그걸 5분의 x로 바꿔주는 대신 여기 얼마 곱하면 되지? 5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부분이 뭐가 되고 자연상수 2가 되고 정답은 2의 5제곱이라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여기 봐봐. 이거 모양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어디로만 가고 있으면 된다. 0으로만 가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수에 뭐가 거듭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역수가 거듭적으로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형태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모두 다 자연상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됐니? 자, 264번 봐봐. 봐봐. 1 더하기 3x, 3x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여기에 뭐만 있으면? 3x분의 1만 있으면 자연상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올라온 게 3x분의 1이 아니라 x분의 1이 올라오는 거 맞아? 그럼 올라와봤자 3x분의 1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x분의 1이 되는 거. 근데 필요한 건 뭐라고? 3x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x가 아니라 몇 x가 돼 있어야 돼? 맞아. 아까 1번 공식에서 여기하고 여기가 둘 다 x였을 때 1에 수렴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기하고 여기가 모양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몇 x가 되게? 3x가 되게 처리해줘. 근데 원래 분모에 3이 있어서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자에도 3을 처리해줘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게 올라서 이게 뭐가 되고? 아니 1이 되고 이게 1이 되고 정답은 얼마로? 3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요거 설명 좀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같이 풀면서 과제를 만들어 보자고. 대신 공식은 다 외워와. 숙제 없어요. 공식 숙제야. 고생들 했어?